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이제 딱 이거를 남겨두고 있네요. 시장은 연말 확연히 좀 잠잠하게 여러 가지 수급 논리에 의해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년을 대비하자면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주목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계속되고 있죠. 증권가에서 많은 의견 등을 내놓고 있고요. 아마 오늘부터 그와 관련한 수급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겁니다. 이러한 내용 담아서 각 섹터별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복귀부터 해보죠. 어제는 코스피는 소폭 올랐고 코스닥은 떨어진 채 거래 마쳤습니다. PC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과 배당에 대한 투자금 유입 그리고 바이오 종목군 대형주를 중심으로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다라는 점에서 지수 방어가 됐습니다. 코스피는 0.1% 상승이었죠. 반면에 코스닥은 2차 전지 소재 좀 큰 사이즈 종목들이 빠지면서 하락했고요. 그것을 그나마 하단 지지를 해줬던 것은 바이오 종목군의 상승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레고캠 바이오 또 호재성 이슈에 올라가는 모습 있었죠. 대주주 확정 기준일이었기 때문에 개인 매도 물량이 어제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죠. 외국인과 기관 측에서 매수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기관에서는 금융투자 중심의 매수였다라는 점에서 연속성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 앞으로 개인과 기관의 수급을 외국인이 얼마나 뒷받쳐줄 수 있는가가 중요해 보입니다. 자, 이것은 어제 기준으로 내일부터니까 바로 오늘부터죠. 대주주 확정 기준일 재료 소멸이 됐습니다. 오늘 배당락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동이 일부 있을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만 그 배당락일 영향이 과거에도 많아봐야 한 1% 정도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배당 기준일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분석 등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양도세 관련한 물량 핑계도 끝이 났고 배당락에 대한 충격도 과거보다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면 어느 정도 오늘장에서는 그래도 좋은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혹여나 변동을 보인다 하더라도 오히려 내년도 베팅을 위한 수급 유입이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죠. 상장사 배당 기준일 변경 이슈가 이렇듯 오늘장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당 기준일 변경 기업들 계속 체크하자 말씀드렸던 바 있었죠. 자, 2년 만에 12월에 상승 마감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제 수급적인 흐름들을 쭉 돌려보면서 느낀 것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권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다소 포진되고 있고 반도체 종목들이 꽤 많다라는 점에서 마치 내년도 힌트를 주고 있는 건 아닌가 문득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외국인이 많이 샀던 종목에서 단연 돋보였던 것은 포스코 DX, 패시브 또 이전 상장 여러 이슈 등이 맞물리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올라가는 종목 중 하나이죠. 정말 올해는 저 종목 하나 갖고 있었으면 참 든든했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괜찮았던 쪽은 연말 배당 수요를 자극하며 금융주, 지주사 쪽 움직임이 있었고요. 재차 말씀드렸던 헬스케어, JP모건 헬스케어 혹은 첨생법, 금리 인하 기대 등등이 맞물리면서 올라갔고 개별 호재성 이슈들이 많았죠. 어제 셀트리온, 레고캠바이오 등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대형주도 괜찮았던 하루였네요. 시장 이렇게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부담감은 잘 소화한 느낌이고요. 오늘부터 어떻게 수급 변동이 우호적으로 바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의 마지막 이틀 과거 상승률을 놓고 보면 대주주 확정 기준일 재료가 소멸하기도 했고 연초 기대 섹터로 자금 유입 등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과 그 전날 시세가 비교적 괜찮았던 걸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제외하고요. 지난해는 고금리 압박 등의 여러 가지 이슈 등 맞물린 영향이 있었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도 기대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바분온이라고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반도체 붐은 반드시 온다라는 이슈처럼 바이오의 붐도 찾아온 걸까요? 11월, 12월 들어서 너무나 좋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바이오 쪽입니다. 지속 말씀드렸다시피 엔데믹 이후 임상 개시되고 FDA 승인 관련한 모멘텀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첨생법 개정안 통과, 대주주 기준 완화로 인한 수급 유입,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슈 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 4, 5월에는 암학회, 종양학회 등의 일정이 있다 보니까 그를 두고 좀 베팅을 하자라는 성격도 있는 거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가 기업들, 메인 트랙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4년 만에 참가다라고 말씀드렸죠. 아시아 태평양 세션 발표에서는 유한양 SK바이오팜, 그리고 참여 기업들 이렇게 되고 있고요. 바이오텍 쇼케이스 참가 기업들 중에 에이프릴 바이오, 유한양액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오텍 이야기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바이오텍, 미국 내에서도 금리 피벗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게 바이오텍 기업들의 M&A가 활발하다라는 점이었습니다. 특히나 12월 달 들어서 많이 그런 소식이 전달되고 있죠. 이틀 전만 해도 카루나 또 M&A 관련한 이슈를 전달드렸던 바 있습니다. 최근 관련한 뉴스 등이 계속 나옵니다. 얼마 전에도 21일자 보도로 기억하는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중국 바이오텍 빅딜을 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미국의 바이오텍 기업들 이슈도 많고 주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중소형 바이오텍 ETF가 1개월 사이 20% 정도 올랐고 국내에서도 코스닥 바이오텍 주가 수익률이 상당히 좋다라는 점 눈에 띄고 있네요. 다만 바이오 쪽은 언제나 그렇듯 일부 기업의 자금 리스크 등이 있습니다. 만기 전에 CB 조기 상환 청구라던가 자금 조달을 위한 이슈 등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주의 깊게 살피셔야 하죠. 어떤 종목들로 좀 압축을 해야 될까 많이들 고민하는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간 출연자들이 많이 얘기했던 종목들도 있고요. 한국투자에서 어제 나온 보고서로는 에이프릴 바이오 얘기합니다. CB에 대한 부담이 좀 적다라는 점에서 적은 리스크를 갖고 있고 항체 기업으로서 시장에 주목할 만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는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을 피력했으나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를 감안해서 지금 당장의 신규 매수는 피해보자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네요. 바이오 쪽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전략 챙겨볼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12월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2023년을 복귀했었죠. 다들 기억나십니까?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상반기는 챗 GPT, AI 로봇, 그리고 2차 전지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전지 쪽이 흔들리면서 엄청난 테마주 순환이 있었죠. 초전도체, 양자암호, 매일같이 돌아서면 새로운 것들이 시장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좀 조정을 겪고 있다가 올라서면서 온디바이스 AI 혹은 로봇 관련한 이슈, 신규 상장 종목으로 패시브 자금 유입 등이 이슈가 되면서 강한 시세를 보였던 연말입니다. 이 연말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연초 고금리 공포에서 벗어나서 내년도 피벗할 거야, 금리 인하할 거야 라는 그 기대감을 굉장히 강하게 땡겨 쓰고 있는 상황이죠. 2023년은 이렇게 기억이 될 것 같고요. 내년도 봐야겠습니다. 1, 2, 3, 4분기 여기 점선은 각해서 1월, 2월, 3월 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아마 이 내용은 12월 그리고 1월 초에 반영이 될 예정이고요. CES 2024 기다리고 있죠. 각 달마다 보시면 통화정책회의 일정 등이 있고요. 여기 명절 등도 잘 친절하게 분류를 해뒀습니다. 빅테크 업체들의 이벤트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프라임데이 저희 매번 점검을 하는 내용 등인 거고요. 암학회나 종양학회가 2분기 단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매번 반복되는 일정들을 제외하고 놓고 본다면 유달리 눈에 띄는 키워드는 결국 선거가 되겠습니다. 1월에 대만 대통령 선거, 이것은 또 미중 갈등을 심화시킬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염두에 둬야 하는 거고요. 3월에는 러시아 대선, 또 우크라이나 대선이 자리하고 있고요. 2분기로 넘어오면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도 자리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 대선이 4분기에 떡하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정치적인 행보를 염두에 둔다면 우리나라 이런 국회의원 선거 이전까지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부양의 의지를 많이 피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미국 대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사이에 정치적인 서로 인지도 싸움이 치열할 것이고 거기에 흔들리는 섹터들도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작년부터 조금씩 반영되고 있었다 보니까 정치 테마주 국내에서 엄청나게 많은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우리는 이것을 내년 내내 좀 염두에 두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월에 대한 의견 등을 속속 정리하고 있는데요. 1월 장에 대해서 변동성이 좀 커질 것으로 보는 시각 등 증권사에서 많이 나오네요. 다만 그 변동성을 비중 확대의 기회로 삼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어느 정도 변동을 딛고 올라간다라는 내용이 될 텐데 그 근거를 좀 보죠. 삼성증권에서는 1분기 개화 늑대 시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무서운 늑대일지 사랑스러운 개일지 이렇게 노을이 지는 그림자로 봤을 때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엄청 다가올 호재일지 악재일지 조금 눈여겨보는 시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미국 금리 인하를 과도하게 반영했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의심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정말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물가는 잡히고 경기는 탄탄한 수준이 유지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의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경기에 대한 회복론도 너무 이르다. 아직까지는 좀 지켜볼 게 많고 부양책 등에 의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중국의 춘절과 같은 명절 이전에 충분히 부양책을 어떻게 내놓는가를 잘 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분기를 재도약하는 준비 시점이다. 그래서 1월은 좀 숨고르기를 하지 않겠느냐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도 내년도는 강하겠으나 1분기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증시가 산타랠리를 보였기 때문에 빅스 지수도 올라오고 있고 그에 따른 숨고르기 현상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1월 초에 고용 데이터가 발표되고 FOMC 등이 있을 것인데 고용이 부진하게 나오면 경기 꺾이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할 거고 고용이 좋으면 생각보다 경기 좋은데 피벗 시점 늦춰지겠지?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뒀을 때는 앞서 삼성과 의견처럼 조금 의심을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네요. 다만 마무리는 좋습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1분기는 비중 확대 기회다라고 의견 내고 있습니다. 자, 12월 15일경에 2024년을 준비하며 라며 하나증권에 의견을 낸 바 있었는데 소개를 해드렸었죠.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인터넷, 메타버스, 우주, 그리고 선거로 인한 부양 정책, 앞선 내용들을 조금 요약해 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바이오나 인터넷 쪽은 미리 조금씩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자, 삼성증권이 내년도 여러 가지 변동을 겪겠으나 그 변동을 활용해서 로우볼 전략으로 조금 안정성과 가격 측면에 집중해서 퀄리티 대표 섹터를 꼽았습니다. 바이오 쪽, 앞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봐놓은 그 내용이고요. 반도체도 시장금리 피벗 이야기, 그리고 세계 국가는 설비와 인프라 투자를 계속 늘릴 것이고 글로벌 상품 재화 소비가 정상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재고 축적, 리스토킹의 움직임 속에 반도체 수요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반도체 단의 우선순위를 소부장 밸류체인,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순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EPC 밸류체인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EPC 밸류체인이라고 한다면 설계 조달 시공 밸류체인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인프라 투자 등이 늘어날 것이고 탐사나 개발 혹은 에너지 쪽 투자가 늘어나게 된다면 이런 쪽을 봐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조선기계플랜트 건설, 기자재, 전력, 전선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EPC 쪽은 트럼프와 바이든의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결국 인프라 투자를 늘려간다라는 것은
명확하다라는 거죠. 탄소 쪽, 에너지 쪽 투자를 한다면 트럼프, 탈탄소 쪽에 투자를 한다면 바이든. 딱 생각나는 게 바로 전력 시스템이 아닐까 싶어요. 전력이나 전선 쪽의 움직임, 이런 곳에 들어가지 않을까. 혹은 건설 기계 쪽이요.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삼성증권에서 1월로 이제 1분기, 내년도 1분기 1월 이렇게 압축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아침에 이런 거 정리하느라 오늘 시간을 엄청 썼습니다. 각 주요 섹터 근거 그리고 종목인데 반도체는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죠. 다만 반도체를 온디바이스 AI 초점들과 HBM의 초점들과 많이들 고민하시는데 일단 삼성증권은 HBM의 초점을 둬서 SK하이닉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T 부품 쪽은 온디바이스 AI나 중국 IT 수요 회복 등을 봤을 때 삼성전기를 꼽고 있고요. 자동차, 우리 1월 효과 얘기 많이 해봤죠. 배당 기준일도 바뀌었고 신차도 나오고 가격 면에서도 우리가 우위에 있다. 주주 환원책 기대된다 해서 기아를 꼽고 있네요. 인터넷 쪽에서는 아프리카TV 그리고 화학 쪽에서는 LG화학 얘기했고요. 조선 같은 경우도 성과 상승되고 수주가 많다 보니 선별 수주 가능하다. 그런 맥락에서 두 종목을 언급했네요. 기계 쪽에서는 전력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을 꼽고 있고요. 미디어 엔터 쪽에서는 하이브 JYP 엔터, CJ ENM, 그리고 화장품은 올해 트렌드였죠. ODM의 강세 계속될 것이다. 코스맥스 얘기합니다. 그 밖의 섹터로 이렇게 했고요. 탑픽 종목으로는 1월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네요. 앞선 섹터에는 들어가지 않으나 종목으로 눈에 띄는 건 SK바이오팜과 HK이노엔이 추가가 되어 있다라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쪽은 섹터 전체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도 이 종목군에 대한 개별 모멘텀을 기대하는 쪽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기대 순환 스토리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는데 올해 반도체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월에서 7월은 HBM 후공정, 기억나는 한미반도체, 이스페타, 프로텍 등등이고요. 11월, 12월은 딱 11월 기점부터 온디바이스 AI가 엄청나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IP, 팹리스, 소켓, 디자인 하우스단의 종목들 강세 기록했고요. 이것이 더 돌아가게 된다면 결국 엣지 디바이스로 인해서 IT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스마트폰 바꾸려면 IT 부품이 수혜를 볼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내년도는 이것이 돌고 돌아서 결국 레거시 기업들까지 그러니까 전통 반도체까지 섹터 붐에 힘입어 올라간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의 기대 순환 스토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고요. 어제장에서 돋보였던 거 재차 강조해서 브리핑했었던 디자인하우스 이 섹터가 엄청나게 유망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뷰를 담는 게 아니고요. 시장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주식시장은 결국 심리가 많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그런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어제 그리고 11월경부터 얘기했던 것은 온디바이스 AI 혹은 CXL 등이 나오면서 시장은 IP, 팹리스, 디자인하우스를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다품종 반도체가 등장한다라는 것은 결국 맞춤형 반도체인 것이고 그에 맞춰 설계를 해야 되고 도면을 그려야 되고 그에 맞춰 판매, 생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맥락에서 주목받을 만한 기업들로 이렇게 언급을 드렸던 거고 디자인하우스 말씀을 드렸죠. 과거의 디자인하우스는 중간에 좀 가교 역할만 했다면 지금은 생산까지 도와주는 턴키도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보다 역할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디자인하우스 업체들 주가 이틀간의 시세 보시면 가온칩스가 급등했다가 어제 1% 상승, AD테크가 어제 좋은 시세 냈고요. 에이징랜드는 26%나 급등했습니다.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이 세 종목 대비 좀 밀려나고 있기 때문에 어제장에서는 영향을 조금 받은 듯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가온칩스가 당연히 디자인하우스 대장으로 꼽히지만 어느 정도 밸류 부담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AD테크나 에이직랜드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춥니다. AD테크는 과거 TSMC 수주를 주로 받았다가 TSMC랑 연결고리가 끊기고 삼성과 손잡고 가고 있고요. 에이직랜드는 TSMC 디자인하우스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TSMC 디자인하우스 대만에서도 역대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단순
단순 그냥 국내 디자인 하우스의 시세로는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리스크를 본다면 삼성의 파운드리 경쟁력이 TSMC를 잘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 될 거고요. 에이직 랜드는 하반기 신규 상장주죠. 그러다 보니까 의무 보유 확약 물량에 대한 변동성은 일부 조심하면서 일정 체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 하우스 내용이었고요. 자, 뉴욕 증시는 오늘 큰 이슈는 없었다 보겠네요. 0.4에서 5% 정도 강보합 거래가 됐습니다. 유럽 박싱데이 휴장으로 인해서 거래량 자체가 많진 않았고요. S&P 500이 장중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합니다. 시장에서는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한껏 올라가고 있어요. 발표되는 데이터들이 그렇게 말을 해주네요. 휴가철 카드 지출이 증가하면서 생각보다 경기가 괜찮다. 그런데 물가는 다 잡혀가고 있는 분위기이죠. 그러니까 CME 페드워치 툴상으로도 내년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90%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힘입어서 경기가 괜찮다면 전반의 산업에 들어가는 반도체 쓰임도 늘어날 것이고 반도체 섹터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이네요. 반도체 지수 최고치 기록했고요. 장비업체 중 램리서치는 사상 최고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반도체 쪽 전반이 괜찮았는데 거기에 힘보탠 건 인텔입니다. 지금 하마스와 분쟁 갖고 있는 이스라엘 쪽에 공장을 짓겠다. 그러면서 보조금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에 5% 정도 올라갔죠. 에너지 쪽도 유가가 2% 뛰었습니다. 중동 불안에 유가 올라가자 에너지도 강세 흐름 나타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괜찮다 보니까 중소형주 쪽 계속 시세가 나고 있죠. 빅테크 외에 다른 종목으로 옹기 확산이 됐던 게 12월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소형의 대표 러셀 2000은 2022년 4월 이후 최고치고요. 이것은 시장에 많은 이들이 랠리 참여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애플은 애플워치가 미국에서 판매 중단된다라는 이슈 속에 오늘 상승하지 못했어요. 0.2% 밀렸고요. 테슬라는 어제 장중에 안 그래도 중국의 차량 보험 등록 대수를 봤는데 12월 2주간, 지난주 주간으로 놓고 봤을 때 18,000대가 넘었더라고요. 작년 이맘때가 한 10,000대가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중국에서 잘 팔리고 있다. 보험 등록 대수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 좀 시장이 큰 악재도 없고 하니까 올라갔습니다. 테슬라 0.4% 상승, 그 밖에 전기차 종목들도 거의 다 강세를 나타냈네요. 보시다시피 애플 빼고 골고루 올랐습니다. 반도체, 블록체인, 에너지, 금융, 전기차, 태양광, 우주, 메타버스 종목들까지도 상승세를 보여줬네요. 애플이 본인은 못 움직이지만 애플은 애플이지 않습니까? 그 영향력은 엄청날 수 있다라는 거죠. 애플과 삼성의 대결 구도를 기대하는 분야 등을 나름 최근의 이슈들 보고 정리를 했는데요. 그 1번은 VR, XR 쪽이 되겠죠. 애플 AR 헤드셋 비전 프로, 그리고 삼성 쪽에서도 관련해서 구글 등과 손잡고 이것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라는 뉴스. 기존의 메타는 잘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쪽 시장이 주목받게 된다면 XR은 결국 메타버스를 자극할 여지가 있겠죠. 뉴욕장에서도 최근 유니티를 비롯해서 메타버스 쪽이 괜찮습니다. 국내에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이 정도 꼽았으니까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시간에 언급됐던 거는 진만쌤 선익 시스템 자주 얘기했었고요. 트레이딩 쪽에서는 라운텍이 한 번씩 개별적인 강세를 주기도 합니다. 이런 XR 기기 말고 또 애플과 삼성의 대결 구도를 떠올려 본다면 AR 폰이 되겠죠. 결국 온디바이스 AI입니다. 삼성이 1월 18일에 갤럭시 언팩을 하는데 여기서 갤럭시 AI 폰에 대한 공개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타이틀이 이겁니다. 갤럭시 AI가 온다. 지금 애플도 관련한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AI 폰에 대해서 시장은 기대를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순환에서 여기가 자율주행이 들어가 있었던 자리인데 AI 폰으로 놓고 본다면 이러한 순환 플러스 AI 소프트웨어도 가능하겠죠. 플리토나 셀바스 AI 등등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이 온디바이스 AI 폰에 대해서는 아마 관심권역에 들어갈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애플의 삼성 구도, 삼성이 치고 나간 폴더블 쪽에 애플이 참전하길 삼성과 시장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플이 참전하면 결국 시장 파이가 커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삼성의 폴더블 시리즈 내년도 생산량 확대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애플이 최초 폴더블 아이폰을 개발 중에
있다. 뭐 이 얘기는 계속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조금 속도내고 있다라는 일부 언론 보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폴더블 시장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삼성도 들어오지 않고서는 못 빼길 거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폴더블 관련한 종목들 정리한 것은 삼성 관련한 밸류체인으로 집중 정리를 한 것입니다. 애플 쪽과는 모멘텀을 좀 달리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런 쪽 모멘텀이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정리를 해둔 거고요. 현재까지는 이들 주가는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관전 포인트로 애플과 삼성의 대결 구도 세 분야 주목해 보시죠. 와, 이제 정말 이틀 남았네요. 2023년. 오늘은 이제 배당락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당 기준일 변경으로 과거보다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내일은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월 2일 화요일은 10시 개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기 한국 10월 인구 동향 말씀 이제 형광펜을 칠해놨는데 저출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죠. 1월, 3월에 방송했던 내용대로 시장이 저출산, 인구 고령화 움직임이 한국뿐 아니라 인구 대국인 중국에서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맥락에서 눈여겨볼 만한 산업의 트렌드를 그때 당시에 정리를 했었죠. 중국이 인구가 부족하니 과거처럼 노동력 바탕의 산업에 기반하는 게 아니라 기술 고도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라는 거고요. 다만 그 부분에선 미국의 누르기 움직임이 계속됩니다. 첨단 반도체뿐 아니라 범용 반도체도 미국이 규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등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 중국을 대체해야 하는 국가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인도, 동남아, 중동 오늘도 인도, 동남아, 중동 관련한 뉴스 등이 나온다면 저출산에 대한 모멘텀도 받아갈 여지가 있을 겁니다. 워낙 저출산 상황이 심각하고 국내 경제 활력이 떨어질 만한 뉴스다 보니까 정부 측에서도 이 부분에 정책적인 코멘트를 굉장히 강하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출산 관련주들이 일부 시세를 꽤 강하게 줬던 이유가 되겠죠. 식품 쪽에서도 노인식과 우유, 분유, 라면의 수요가 줄 수 있다라고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것은 해외 수출로 그러니까 한국이 문제면 해외로 나가자라는 분위기가 K-팝, K-콘텐츠와 맞물려서 좀 강하게 나타났고요. 실질적으로 성과가 괜찮았습니다. 어제는 이쪽 종목으로는 남양유업이 강하게 올라가기도 했었죠. 노령화, 제약, 바이오 쪽 결국 이쪽은 의료에 대해서는 이 노령화가 되고 아픈 이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호재이겠으나 나중에는 의료비나 약제비에 대해서 인하 압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망이 중요해지겠죠. 그리고 노동력이 중요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로봇 자동화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거론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좀 첨언하는 차원에서 넣어봤고요. 박앵커의 새벽신문으로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조각투자 뉴스 나왔죠. 일부 언론의 단독 보도입니다. 주의는 필요하겠습니다만 거래소가 내년 4월까지 시스템 구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관련한 종목으로는 갤럭시아 시리즈들 있고 서울옥션 많이들 얘기하고 있죠. 거리 활보하는 배송 로봇 자동차처럼 보험된다라는 소식에 현대무벡스 로보티즈, 유진 로봇 등 관련주로 일단 체크해 두시고요. 내년 식량난에 대한 경고가 나오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 움직임 체크해 보시면 될 텐데 언제나 그랬듯 단발적인 시세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참고용으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 주요 이슈들 그리고 올해를 복귀하고 내년도 전망까지 들려온 소식들을 모아 정리했는데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략 함께 세워보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김민진 차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섹터를 해야 될까 엄청 고민하다가 결국 차장님께 좀 어려운 질문을 드렸어요. 지금 이 시점을 활용해서 내년도 유망 섹터
그리고 유망 종목이 무엇인지를 같이 고민해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응해주셨습니다. 일단 시장 전략은 그래도 듣고 가야겠죠. 네. 1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은 산타랠리 어떻게 보면 이제 산타랠리에 대한 정의라는 것이 연말 한 5거래일 정도 그리고 연초 한 2거래일 정도 해서 보통 이제 뭐 일주일 정도의 주가 상승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 것인데요. 12월 달 워낙 시장 흐름이 11월 달부터 좋다 보니까 산타가 미리 온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래도 이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국내 증시 상승의 이면에는 결국 외국인들의 강력한 선물 매수와 이에 따른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수 이것이 만들어낸 시가총액 상단의 강세가 지금 증시를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이러한 수급적인 분위기가 바뀔 것이냐에 대한 여부가 시장의 판단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은 배당락 그리고 내년 초까지 볼 수 있는 선물 만기 이러한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 결국은 이제 이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이어지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대형주 땅 같은 경우는 조금은 쉬어갈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그 흐름이 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기적인 쉬어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1월 달 초중반 어느 정도 이제 그러한 물량들이 소화가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실적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벤트를 보유한 섹터들 위주로 계속적인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섹터를 봐야 하는지 유망 섹터 3개 그리고 그 안에서 탑픽 종목 꼽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망 섹터 어디로 잡아주셨어요? 제가 이제 연간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좀 다른 결론을 내렸을 것 같은데 뭐 중간중간에 저의 투자 의견을 계속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뭐 1월 달 정도까지의 흐름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희는 더 좋아요. 네, 첫 번째는 당연히 반도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기 어닝 시즌이 돌입을 하는 시기고요. 1월 효과, 즉 우리나라에서는 1월 효과가 특히 코스닥 쪽에서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성장주 두 가지 섹터를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를 가장 같이 보유하고 있는 섹터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은 AI를 포함한 CES 이슈가 있는 거기에 더해서 최근 온디바이스 AI까지 포함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실적까지 좋아지고 있는 반도체 섹터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4분기 수출 데이터의 전환 포인트가 반도체 쪽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Q의 상승과 함께 내년도 1분기에 P가 계속 빠르게 올라올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만은 지금 뭐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 섹터들의 4분기 실적 기대감, 즉 이제 실적 회복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제 뭐 주가를 확인을 했지만은 에이징랜드라든지 아니면은 몇몇 가지 이러한 디자인하우스, 뭐 반도체 IP 관련주 이러한 기업들은 여전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1월 달에 반도체 섹터를 역시 포기할 수 없는 대표적인 섹터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긍정의 의견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고 그러면 탑픽으로는 앞서 말씀 주신 에이징랜드나 이런 디자인하우스를 꼽으실 거예요? 어디를 꼽으실 거예요? 우선 탑픽은요. 저는 SK하이닉스를 꼽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4분기 실적 모멘텀 그리고 뭐 메모리 쪽의 실적 회복을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세컨픽으로는 결국은 이제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에이징랜드와 함께 삼성 쪽 디자인하우스 쪽에서는 또 가장 선두주자로서 가온칩스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기업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부담되지만은 조정 시에는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SK하이닉스와 차선호주로는 디자인하우스 쪽 종목들 얘기해 주셨습니다. 에이징랜드 어제 26% 급등, 가온칩스도 이틀간 20% 많이 올랐죠. 단기간에. 하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경우 접근해 보자라는 의견으로 이 흐름에 대해서는 긍정의 시각을 확인해 주셨네요. 자, 1월에 유망 섹터 첫 번째 반도체 그리고 그 가운데 탑픽 잡아주셨고 두 번째 섹터는 어디일까요? 네,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바이오 섹터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일전에 나와서 한번 언급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금리와 바이오주들의 상관관계,
즉 이제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바이오주들은 올라온다. 네. 이것은 미국 시장 내에서는 굉장히 이제 공식화된 움직임으로 보여줬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금리와의 상관관계도 꽤 높긴 하지만은 개별적인 종목군들의 이벤트라든지 아니면은 합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학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쳤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만 가지고 금리가 빠진다고 해서 무조건 바이오주들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주들을 들고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너무 오랫동안 주가가 부진했었다라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식을 판단함에 있어서 결국은 이제 최근 1, 2년 동안 퍼포먼스를 많이 보였었던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 3년 이상 그 상승세가 이어지기는 어려운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반면 이제 2, 3년 이상 주가가 부진했었던 섹터들 같은 경우는 좋은 모멘텀들이 약간씩 발현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상승하는 모멘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 1월달 같은 경우는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벤트까지 고려해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최근 바이오주들의 주가 상승이 조금 이해가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 오랫동안 부진했었던 바이오주들의 선전이 이번에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야말로 압축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뭐 어제 개별 호재에 있었던 레고캠이나 셀트리온 네. 이런 쪽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참가 기업들 그 내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 기업들 뭐 이렇게도 또 관심도를 추려볼 수 있을 텐데 어느 쪽으로 압축하시나요? 네, 사실 JP모건 헬스케어에는 워낙 많은 기업들이 참석을 하기 네. 때문에 저는 뭐 그 부분보다는 최근에 이제 조정 이후에 추세를 다시 잡은 기업 쪽으로 눈을 돌려봤습니다. 보로노이라는 기업 한번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인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는 AI를 활용해서 조금 더 신약 후보 물질들을 빨리 도출을 시켜내고요. 이것을 이제 주요 바이오텍들에게 기술 이전을 해서 사업 영역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근 동사의 기대 요인이라고 한다면은 변이성 비소세포 폐암에 대한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이제 비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 이 전이가 되면은 뇌전이가 이제 많이 되는데 뇌 같은 경우는 약물 투과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뇌전이로 변이가 됐을 때는 사실은 예후가 굉장히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약물 전달 물질을 활용을 해서 이러한 투과율을 높이면서 비소세포 폐암의 변이 쪽에 어느 정도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임상 데이터들을 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는 또 미충족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기대 요인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주가가 상반기까지 굉장히 좋았었다가 급락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추세가 다시 좋아지고 있습니다. 기술적 흐름 자체도 부담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로노이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바이오 쪽 기업들 중에서는 이름이 가장 발음하기 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로노이 얘기 주셨고 오늘 한국투자에서 낸 의견 중에 에이프릴 바이오 주목하자라는 네. 보고서가 있었어요. 진짜 같은 증권사시니까 네. 책임을 지고 에이프릴 바이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변동성은 좀 있었고 사실은 JP모건 헬스케어 쪽에서 뭔가 이제 좀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증권사에서 모락모락 나오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이제 관련 내용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 이슈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었지만은 최근에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도 이제 플랫폼 쪽, 약물 쪽에 이제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하는 기업이고 뭐 여러 가지 데이터 쪽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증권사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역시 이제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 아닐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있고 그 중에 내가 이제 관심 있는 종목군들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들기 때문에 에이프릴 바이오도 뭐 대응 전략이 충분히 가능한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에이프릴 바이오 첨언 들어봤고 보로노이 토픽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유망 섹터 꼽아주신 건 자동차네요. 그냥 큰 섹터 다 넣으셨네요. 큰 섹터보다는 1분기 실적 아니면은 이벤트. 효과, 그렇죠. 맞아요. 이 두 개를 저는 포커스를 맞췄고요. 자동차도 뭐 신차 기대감도 있고 뭐 배당 기준이도 바뀌었고 하니까요.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출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 가장 기대되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가 워낙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조정을 받았었다가 최근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은 이제 자동차주들의 기대 요인이라고 한다면은 피크아웃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지속적으로 냈다라는 점, 이것이 자동차의 강점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저는 이제 이번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자동차주들은 또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방 상황에 대한 우려 때문에 또 피크아웃 논란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실적 발표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가장 좋을 것으로 예측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자동차주들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특히 이제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4분기 쪽 그리고 배당 관련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는 섹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현대기아는 특히 다른 전기차 업체들 대비해서 레거시 쪽에서 지금 굉장히 잘 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실적을 계속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탑픽은 현대차입니까, 기아입니까? 네, 기아는 신고가를 갔고요. 현대차는 아직 못 갔기 때문에 현대차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대차를 탑픽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망 섹터 1월에 눈여겨볼 섹터와 종목 얘기 주셨고 중간에 언제든 저희 AS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장님의 픽 볼 텐데 제가 이 회사에서 한 10년 넘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왔던 때부터 차장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저희는 호흡을 맞췄어요. 오늘 새벽 이제 박앵커의 새벽신문에 배달 로봇 얘기를 넣었어요. 예. 근데 거기에 로보티즈가 들어가 있었단 그렇죠. 말이죠. 딱 골라주셨네요. 제가 이제 로보티즈를 고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이제 1월 효과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로봇도 대표적인 성장주다. 네. 그런데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이런 부담감들이 느껴지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뭐 포스코 DX라든지 레인보우라든지 두산 로보틱스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요. 해당 기업들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그 기업들은 탑픽이겠지만은 지금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으로서 규제가 가장 빠르게 해소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서비스 물류 로봇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실내는 이제 3단계, 실외는 이제 4단계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이 배달 로봇 쪽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로봇 전용 액추에이터죠. 여러 가지 이제 모터나 감속기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놓은 부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신제품이 상반기에 출시가 됩니다. 결국은 이제 제품에 대한 부품을 직접적으로 내재화한다는 측면은 원가 경쟁력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동사의 배달 로봇 수요는 점차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연중 기준으로 봤을 때도 로보티즈의 주가 상승률은 이러한 사업 영역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게 올라오진 못했습니다. 주가에 대한 부담도 적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로보티즈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격을 안 주셨네요. 가격 드렸는데요. 자, 주셨어요? 저희가 뺐군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가격을 좀 잘못 적어 드린 것 같아요. 예. 지금 손절가 28,600원인데. 예. 손절가가 26,000원인데 제가 26,500원인데 네. 제가 36,500원이라고 적어드려서 아마 잘못 드린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36,000원을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다시 26,5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유망 섹터, 탑픽, 그리고 차장님의 픽까지 살펴봤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김민진 차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